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운다고 가족한테 핀잔 들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귀 어두워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난청이 있으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소리 정보가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퇴화합니다. 사회적 고립도 심해집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니 사람 만나기를 꺼립니다.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가 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난청의 절반은 예방 가능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보청기나 치료로 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에서 물소리가 나거나 먹먹한 분들도 많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갔나? 하고 넘기지만 중이염일 수 있습니다. 어른도 중이염에 걸립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고막이 망가지고 청력을 잃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도 심각합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귀 질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난청의 초기 신호, 중이염의 증상, 어지럼증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에 보청기 착용하고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집중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청력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도 담당합니다. 귀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입니다. 바깥귀는 우리가 보는 귓바퀴와 귓구멍입니다. 소리를 모아서 안쪽으로 전달합니다. 귓구멍 안쪽에는 귀지가 있습니다. 귀지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먼지와 세균을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가운데 귀는 고막 안쪽입니다. 작은 공간에 3개의 뼈가 있습니다.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입니다. 이 뼈들이 소리를 증폭시켜 속귀로 전달합니다. 가운데 귀는 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관이라는 관으로 이어집니다. 이관은 귀 안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비행기 탈 때 귀가 먹먹한 것은 이관 때문입니다. 속귀는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달팽이관이 있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이 신호가 청신경을 타고 뇌로 갑니다. 속귀에는 3개의 반고리관도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감지합니다. 몸이 기울거나 회전하면 반고리관 안의 액체가 움직입니다. 이 정보로 우리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구조가 약해집니다.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가 죽습니다. 균형 기능도 떨어집니다. 난청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귓구멍이 막히거나 고막이 손상되거나 가운데 귀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속귀나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가 손상된 것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혼합성 난청은 2가지가 섞인 경우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가장 흔합니다. 60대의 30%, 70대의 절반 이상이 난청을 겪습니다. 고음부터 잘 안 들립니다. 새소리나 전화벨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말소리도 흐릿해집니다. 특히 자음이 잘 안 들립니다. 공원과 병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은데 시끄러운 곳에서는 더 안 들립니다. 난청의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틉니다. 전화 통화가 어렵습니다. 뒤에서 부르면 못 듣습니다. 대화할 때 자주 되묻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주세요를 반복합니다. 상대방이 입을 보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가 힘듭니다. 식당이나 모임에서 대화를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웅얼거린다고 불평합니다.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명이라고 합니다.
삐하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난청은 왜 생길까요? 나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속귀의 유모세포가 서서히 죽습니다. 이 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평생 가지고 태어난 세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음 노출도 큰 원인입니다. 공사장, 공장, 군대에서 큰 소음에 노출되면 세포가 손상됩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오래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로도 생깁니다. 일부 항생제나 항암제가 귀에 독성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과다 복용해도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도 원인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귀의 혈액순환을 나쁘게 합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세포가 손상됩니다. 메니에르병도 난청을 일으킵니다. 속귀에 물이 차서 생기는 병입니다. 어지럼증과 난청이 함께 옵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바이러스나 혈액순환 문제로 추정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72시간 안에 치료해야 청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전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 중에 젊은 나이에 난청이 온 사람이 있으면 위험이 높습니다. 김모 씨는 71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시끄러워라고 불평했습니다. 김 씨는 이 정도는 되어야 들려라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어려웠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되물으니 사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친구 모임에 가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식당에서 대화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민망하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나이 들면 원래 그래라며 미뤘습니다. 하지만 손주와 대화하기 어려워지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말을 걸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대답 안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삐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중등도 난청이었습니다. 특히 고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노인성 난청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보청기는 너무 늙어 보여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보청기는 아주 작아요. 잘 안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화를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말에 김 씨는 보청기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귀 모양을 본떠서 맞춤 제작했습니다. 2주 후 보청기를 받았습니다. 처음 착용했을 때 놀라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웠나 싶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발소리, 시계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청각사가 조정해주고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편해졌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손주와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친구 모임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니 즐거웠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돼요. 보청기가 제 삶을 되찾아줬어요.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에요. 주변에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보청기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청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수능 청력 검사가 기본입니다. 헤드폰을 쓰고 여러 주파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들리면 버튼을 누릅니다. 어느 주파수가 안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어음 청력 검사도 합니다. 단어를 들려주고 따라 말하게 합니다. 말소리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평가합니다. 고막 검사로 가운데 귀 상태를 봅니다. 고막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압력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전음성 난청은 치료 가능합니다. 귀지가 막았으면 제거합니다. 중이염이 있으면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합니다. 고막이 파열되었으면 수술로 복구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줍니다. 요즘 보청기는 디지털입니다. 소리를 분석해서 필요한 주파수만 증폭합니다. 소음은 줄이고 말소리는 강조합니다. 매우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귀 안에 넣는 형, 귀 뒤에 거는 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청력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선택합니다. 보청기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몇 주간 착용하며 뇌가 적응합니다. 청각사가 여러 번 조정해줍니다. 심한 난청은 인공와우를 고려합니다. 수술로 전극을 속귀에 삽입합니다.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 청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응급입니다.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투여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도 씁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이염은 가운데 귀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흔하지만 어른도 걸립니다.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갑자기 생깁니다. 감기 후에 많이 생깁니다.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을 통해 세균이 들어갑니다. 가운데 귀에 물이 차고 염증이 생깁니다. 증상은 뚜렷합니다. 귀가 아픕니다. 욱신욱신 쑤십니다. 먹먹한 느낌이 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열이 나기도 합니다. 고막이 빨개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심하면 고막이 터져서 고름이 나옵니다. 터지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듭니다. 만성 중이염은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급성이 반복되거나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만성이 됩니다. 고막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귀에서 물이나 고름이 계속 나옵니다. 냄새도 납니다. 청력도 떨어집니다. 삼출성 중이염도 있습니다. 통증은 없지만 물이 차 있습니다. 먹먹하고 잘 안 들립니다. 자기 목소리가 울려서 들립니다. 중이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급성 중이염은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먹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도 함께 씁니다. 대부분 잘 낫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재발하거나 만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안 빠지면 고막 절개를 합니다. 작은 구멍을 뚫어 물을 빼냅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환기관 삽입도 있습니다. 고막에 작은 튜브를 넣습니다. 몇 달간 두어 물이 계속 빠지게 합니다. 어린이에게 많이 하지만 어른도 할 수 있습니다. 만성 중이염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고막 성형술을 합니다. 뚫린 고막을 막아줍니다. 자신의 조직이나 인공재료로 복구합니다. 중이 재건술도 있습니다. 손상된 귀속뼈를 고치거나 인공뼈로 대체합니다. 청력을 회복시킵니다. 진주종이 생겼으면 반드시 수술합니다. 진주종은 피부 조직이 가운데 귀에 자란 것입니다. 뼈를 녹이고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어지럼증은 균형을 잃는 느낌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빙빙 도는 것, 흔들리는 것, 붕 뜨는 것, 쓰러질 것 같은 것 등입니다. 원인도 다양합니다. 귀 문제일 수도 있고, 뇌 문제일 수도 있고, 혈압이나 약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이 가장 흔합니다. 속귀의 균형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럼증이 가장 많습니다. 머리를 움직일 때 갑자기 빙빙 돕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눕거나 일어날 때 생깁니다. 속귀의 반고리관에 이석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석은 작은 결정체입니다. 균형을 감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을 떠돕니다. 머리를 움직이면 이석도 움직여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메니에르병도 있습니다. 속귀에 물이 차서 생깁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난청, 이명, 귀 먹먹함이 옵니다. 몇 시간 지속됩니다. 전정신경염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균형신경을 손상시킵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와서 며칠 지속됩니다. 뇌졸중으로도 어지럼증이 옵니다. 특히 손뇌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을 잃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이 마비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자세한 문진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지러운지 설명해야 합니다. 빙빙 도는지 흔들리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말씀하세요. 신경학적 검사를 합니다. 팔다리 힘, 감각, 균형을 확인합니다. 뇌 문제인지 귀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안진 검사도 합니다. 눈동자가 떨리는지 봅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 눈동자가 특정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청력 검사와 전정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균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CT나 MRI를 찍습니다. 뇌졸중이나 종양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석증은 머리 위치를 바꾸는 수기로 치료합니다. 애플리 수기나 세몽 수기를 씁니다. 90% 이상이 한두 번 만에 좋아집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약물로 조절합니다. 이뇨제로 속귀에 물을 빼줍니다. 저염 시기도 중요합니다. 심하면 수술이나 주사 치료를 합니다. 전정신경염은 스테로이드와 어지럼증 약을 씁니다. 전정 재활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균형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약물성 어지럼증은 약을 바꾸면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종양은 즉시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명은 외부 소리 없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삐, 윙, 쉿, 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쪽 귀나 양쪽 귀에서 들립니다. 머리 안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우 흔합니다. 60세 이상의 30%가 이명을 겪습니다. 대부분은 가끔 들립니다. 하지만 일부는 항상 들려 괴롭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난청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세포가 손상되면 비정상 신호를 보냅니다. 뇌가 이것을 소리로 인식합니다. 소음 노출, 귀 감염, 약물,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턱관절 문제나 목 근육 문제로도 생깁니다. 이명 자체는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단은 청력 검사로 시작합니다. 난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명의 주파수와 크기를 측정합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가 도움이 됩니다. 소리를 증폭시켜 이명을 덜 느끼게 합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도 있습니다. 소음 발생기로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뇌가 이명을 무시하도록 훈련합니다. 약물로는 근본 치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이 있으면 약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먼저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어느 주파수가 안 들리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에 맞춰 보청기를 조절합니다. 보청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귀 안에 넣는 형, 귓구멍에 넣는 형, 귀 뒤에 거는 형이 있습니다. 귀 안형은 작고 눈에 안 띕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작아서 자주 갈아야 합니다. 손가락 힘이 약하면 다루기 어렵습니다. 귀 뒤형은 크지만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조작도 쉽습니다. 심한 난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보청기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고 말소리를 강조합니다. 방향성 마이크로 듣고 싶은 방향의 소리를 잡습니다. 충전식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갈지 않고 매일 충전합니다. 편리하지만 비쌉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기능이 많을수록 비쌉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매일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세요. 물에 닿지 않게 하세요. 습기 제거기에 보관하세요.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갈아주세요. 청각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받으세요. 귀 건강도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50세부터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이상이 없어도 3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어 모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보청기로 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더 자주 받으세요. 이런 질환은 귀에 영향을 줍니다.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안 들리거나 귀가 아프거나 귀에서 물이 나오거나 심한 어지럼증이 있으면 늦추지 마세요. 돌발성 난청은 응급입니다. 72시간 안에 치료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손주가 있으면 손주의 청력도 관심을 가지세요.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거나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면 청력 검사를 받게 하세요. 귀 질환을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난청을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난청은 치매 위험을 3배 높입니다.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울증도 올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중이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고막이 망가집니다. 청력을 영구히 잃을 수 있습니다. 뇌로 감염이 퍼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어지럼증을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심각합니다. 이명을 방치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을 못 자고 집중이 안 됩니다. 우울증과 불안이 생깁니다.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면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귀 질환 치료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가 발전했습니다. 심한 난청에 전극을 삽입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요즘은 수술이 간단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보청기도 스마트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환경을 분석해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됩니다. 전화나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골전도 보청기도 있습니다. 뼈를 통해 소리를 전달합니다. 귓구멍이나 가운데 귀에 문제가 있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손상된 청각세포를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희망적입니다. 유전자 치료도 연구 중입니다. 유전적 난청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난청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치매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거나 대화를 자주 못 알아들으면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50세부터 정기 검진을 시작하세요. 보청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보청기는 작고 효과가 좋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이염은 어른도 걸립니다. 귀가 아프거나 물이 나오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방치하면 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우면 응급실로 가세요. 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음을 피하고 귀를 후비지 말고 금연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도 귀 건강을 돕습니다. 오메가3 항산화 성분,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청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평생 건강한 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소음을 피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듣는다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청력을 지키면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과에서 다루는 비염, 부비동염, 코성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가 자주 막혀요. 콧물이 계속 나와요. 머리가 무겁고 아파요라고 하시나요? 이것은 비염이나 부비동염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만성이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부비동염은 수술해야 할까요? 코막힘으로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 모양 때문에 숨쉬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코뼈가 휘었거나 코 안이 좁으면 기능 개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코꼬리와 수면 무호흡증도 코와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과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